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거나, 밤이 되면 머리는 복잡한데 정작 잠은 오지 않고, 혹은 괜히 불안하고 외로운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기분과 몸의 변화는 단순히 내가 나약해서,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중심에는 호르몬이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존재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깊이 지배하는 호르몬의 세계를 따뜻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속 작은 화학 물질이에요. 뇌나 장기에서 만들어져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것처럼 우리 몸의 수많은 기능들을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밤에 잠이 드는 건 멜라토닌 덕분이고, 행복하고 평온한 기분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주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코르티솔이 급히 분비돼 우리를 보호합니다. 또 우리가 먹은 밥이 에너지로 쓰이게 하는 건 인슐린의 몫이에요. 이처럼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햇빛을 조금만 쬐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건 바로 세로토닌 덕분이에요.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재미있게도 이 호르몬의 대부분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괜히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럼 세로토닌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따뜻한 햇빛을 20분쯤 쬐어주기,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 견과류나 바나나 같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는 습관이에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거나 잠깐의 산책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 뇌와 장을 달래주면서 세로토닌을 채워줍니다. 여러분은 요즘 잠을 잘 자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 뒤척임, 얕은 잠으로 힘들어하시죠. 그 중심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율하는 호르몬인데요. 저녁이 되면 분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몸에게 신호를 줍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밝은 불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밤에 뒤척이고 낮에는 피곤하고 악순환이 계속되죠. 멜라토닌을 도와주려면 잠들기 전 작은 습관들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전 최소 1시간은 휴대폰을 멀리하기,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기, 카페인은 오후 이후 줄이기,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숙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뇌와 마음을 회복시키고 면역력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니 잠을 잘 자는 건 곧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지켜줘요.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에너지를 끌어올려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압박, 경제적인 불안, 가정의 갈등, 이런 것들이 쉴 틈 없이 이어지죠. 그러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배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 피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한 건강 관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하늘을 봅니다. 큰 심호흡을 하고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느껴보는 거죠. 짧은 명상이나 산책도 좋고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해소법을 하나씩 만들어 두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걸 세포 안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당이 높아져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체중도 쉽게 늘어나며 늘 피곤한 몸이 됩니다. 인슐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과식보다는 소식을 하며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채소나 통곡물 같은 자연식을 선택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와 활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열쇠예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성호르몬의 감소예요.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갱년기를 겪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의욕과 체력이 떨어집니다.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보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성호르몬을 지키려면 근력 운동으로 몸을 단단히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무엇보다 외로움에 지지 않도록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호르몬은 외로움에도 크게 흔들리거든요.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에게도 여전히 꼭 필요합니다. 근육을 회복시키고 피부를 재생시키며 체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늦게 자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수면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호르몬 균형을 지키려면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1. 숙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전자기기를 줄이기. 2. 운동 근력과 유산소의 균형 잡기. 3. 식습관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 먹기. 4. 햇빛 하루 20분 이상 햇볕 쬐기. 5. 마음 관리 감사 명상, 호흡 같은 마음 돌보기. 작아 보이지만 이 5가지 습관이 바로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을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여러분, 호르몬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가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을 지켜낼 주인공이라는 걸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햇살을 조금 더 쬐고 깊은 호흡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게 될 거예요. 내 몸을 지키는 호르몬 이야기. 결국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